안녕하세요. 전기기능사 필기시험, 특히 혼자서 이렇게 묵묵히 준비하고 계신 여러분, 정말 깊은 응원을 보냅니다. 그 노력이 얼마나 값진지 저희도 잘 알고 있거든요. 네, 쉽지 않은 여정이지만 오늘 저희와 함께하는 이 시간이 여러분의 학습에 조금이나마 작은 디딤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요, 시험에 거의 반드시 출제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아주 중요한 개념이죠. 바로 대칭 삼상 델타 결선에서의 전류, 특히 선전류하고 상전류 사이의 그 위상 관계에 대해 좀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저희가 참고한 자료는 많은 분들이 보시는 전기기능사 AI 학습 노트, 네이버 블로그의 기출문제 분석 포스팅인데요. 이걸 보면서 단순히 답만 맞추는 걸 넘어서 핵심 공식의 의미, 그리고 단위, 특히 각도 단위요. 이걸 정확히 이해하고 실제 시험장에서 함정에 빠지지 않고 정답을 찾아내는 그런 실전 전략까지 함께 다뤄보려고 합니다. 뭐랄까,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왜 그렇지? 이 질문에 스스로 답을 찾아가는 시간이 될 거예요.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주제를 탐구하게 돼서 반갑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학습 목표를 명확히 하고 가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은 첫째, 대칭 삼상 델타 결선에서 선전류랑 상전류의 크기, 그리고 위상관계 공식 있잖아요. 이걸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그 의미를 명확히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둘째, 전기 이론에서 필수적인 각도 표현 단위, 바로 라디안이죠. 여기에 익숙해지고 우리가 아는 도, 단위랑 자유자재로 변환할 수 있게 될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한 목표인데 실제 기출 문제에서 질문의 의도, 그러니까 뭘 묻고 있나 이걸 정확히 파악해서 논리적으로 정답을 딱 찾아내는 실전 문제 해결 능력을 확실히 키우는 겁니다.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잠깐 델타 결선이랑 자주 비교되는 Y결선 있잖아요. 그 Y결선과의 근본적인 차이점을 살짝 염두에 두시면 오늘 내용이 훨씬 더 입체적으로 다가올 거예요. 전압이랑 전류 관계가 서로 약간 반대되는 특성이 있거든요. 자, 이 점을 기억하면서 델타 결선을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좋습니다. 학습 목표까지 명확히 설정했으니 바로 문제로 들어가 보죠. 전기기능사 AI 학습 노트 블로그에서 다룬 핵심 기출문제인데요. 질문은 이렇습니다. 대칭 삼상 델타 결선에서 선전류와 상전류와의 위상관계는 아주 직접적으로 위상관계를 묻고 있네요. 선택지를 한번 볼까요? 1. 상전류가 파이 3 레디안 앞선다. 2. 상전류가 파이 3 레디안 뒤진다. 3. 상전류가 파이 6 레디안 앞선다. 4. 상전류가 파이 6 레디안 뒤진다. 일단 그 파이가 들어간 라디안 단위가 눈에 확 띄고요. 앞선다, 뒤진다 이 표현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솔직히 이거 처음 보면 약간 혼란스러울 수도 있겠어요. 어디서부터 접근해야 할까요? 맞습니다. 선택지가 다 비슷비슷해 보여서 정확히 모르면 찍기도 어렵죠. 자, 이 문제를 풀기 위한 첫 단추는 역시 델타 결선의 기본적인 특성을 이해하는 거예요. 삼상결의 전력을 부하에 공급하는 방식 중 하나인데 이름처럼 결선 모양이 삼각형, 델타, 형태를 띱니다. 델타 결선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바로 전압 관계입니다. 선과 선 사이에 걸리는 전압, 그러니까 선관전압이 VA를 하고요. 각각의 부하, 즉 상에 걸리는 전압인 상전압, VP가 서로 같아요. VL은 VP. 이 부분은 비교적 간단하죠. 아까 잠깐 언급한 Y결선과는 다른 점이에요. 델타 결선에서는 선간전압이나 상전압이나 크기가 같다. 네네, 이건 기억하기 쉽네요. 그럼 전압은 같은데 전류는 어떤가요? 문제도 딱 전류 관계를 묻고 있고요. 여기서 뭔가 복잡한 일이 벌어지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전류 관계가 델타 결선의 핵심이고 또 많은 수험생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에요. 전압하고는 달리 선로를 통해 흐르는 전류인 선전류, IL하고 각 상, 즉 부하를 통해 흐르는 전류인 상전류, IP는 크기하고 위상 모두에서 차이가 생깁니다. 아까 말씀드린 Y결선에서는 전류가 같거든요. IL은 IP. 대신 전압이 다른 특성을 보이는데 델타는 그 반대인 셈이죠. 이 차이를 정확히 아는 것이 문제 해결의 열쇠입니다. Y결선하고 반대 특성이다. 이걸 염두에 두니까 조금 더 명확해지는 것 같아요. 그럼 델타 결선에서 선전류 IL과 상전류 IP의 구체적인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공식이 있겠죠, 당연히. 네, 반드시 기억해야 할 두 가지 관계가 있습니다. 첫째는 크기 관계예요. 선전류 IL은
상전류 IP보다 루트 3배, 루트 3 더 큽니다. 식으로 표현하면 IL은 루트 3 IP가 되는 거죠. 뭐 대략 한 1.732배 정도 더 큰 전류가 선로에 흐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선전류가 상전류보다 루트 3배 크다. IL은 루트 3 IP. 이 공식은 비교적 많이들 외우고 계실 것 같아요. 문제 풀이에도 자주 쓰이고요. 근데 오늘 문제의 핵심은 크기가 아니라 위상 관계잖아요. 이 부분이 정말 궁금합니다. 위상은 어떻게 되나요? 맞습니다. 위상관계, 이게 이 문제의 직접적인 질문이고 또 실수가 잦은 부분이에요. 델타 결선에서 선전류 IL은요, 상전류 IP보다 위상이 정확히 30도 뒤집니다. 즉, 선전류의 위상이 상전류의 위상보다 30도만큼 늦게 나타난다는 의미예요. 이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크기는 루트 3배 크고 위상은 30도 뒤진다, 렉. 이게 바로 델타 결선 전류 관계의 핵심입니다. 선전류 IL이 상전류 IP보다 30도 뒤진다. 뒤진다는 표현이 중요하군요. 네, 근데 갑자기 궁금한 점이 생겼어요. 왜 하필 30도일까요? 루트 3배 크다는 거는 그 벡터 합성을 통해 유도되는 걸로 어렴풋이 기억하는데 이 30도 위상차도 혹시 그런 이유가 있는 건가요? 그냥 외우는 것보다는 이유를 알면 더 기억에 오래 남을 것 같아서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맞아요. 정확한 이유를 이해하면 암기가 훨씬 수월해지죠. 네, 맞습니다. 이 30도 위상차 역시 벡터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델타 결선에서 선전류는요, 두 상전류의 벡터 차이로 계산돼요. 예를 들면 A상의 선전류는 A상 상전류랑 C상 상전류의 벡터 차이, 그러니까 IAIC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데 이 벡터 연산을 해보면 크기는 루트 3배가 되고 위상은 상전류보다 정확히 30도 뒤지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키르요프의 전류 법칙을 벡터적으로 적용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위상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뭐 지금 당장 벡터도를 그리지 않더라도 이걸 또 벡터 합성에 따른 결과구나 라고 이해해 두시면 좋습니다. 이라는 사실이 더 명확하게 와닿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선전류는 상전류보다 30도 뒤진다는 핵심을 알았는데 문제의 선택지를 다시 보니까 30도라는 표현 대신에 파이 6, 파이 3 같은 라디안 단위가 쓰였어요. 이거 시험장에서 갑자기 딱 보면 당황할 수 있겠는데요. 이 단위 변환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네, 맞아요. 시험의 또 다른 함정이 바로 이 단위 변환입니다. 전기, 특히 교류 회로나 전력 시스템에서는 각조를 표현할 때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60분법의 도, 단위보다 호도법의 라디안 단위를 훨씬 더 많이 사용합니다. 이게 수학적으로 다루기가 좀 더 편리해서 그런데요. 처음에는 낯설 수 있지만 기준점 딱 하나만 확실히 기억하면 변화는 매우 간단합니다. 그 기준점은 바로 파이 라디안은 180도입니다. 원의 둘레가 2파이알이고 한 바퀴가 360도인 걸 생각해보면 반은 180도고 호의 길이는 파이알에 해당하잖아요. 그래서 파이 라디안이 180도랑 같아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파이 라디안이 180도다. 네, 이거는 확실히 기억해야겠네요. 이것만 알면 우리가 필요한 30도는 라디안으로 쉽게 바꿀 수 있겠어요. 180도를 6으로 나누면 30도니까 30도는 파이 6 라디안이 되는군요. 블로그 설명에도 180 나누기 6은 30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보니 이 계산이 맞네요. 정확합니다. 따라서 선전류는 상전류보다 30도 뒤진다는 말은 선전류는 상전류보다 파이 6 라디안 뒤진다와 완전히 같은 의미인 거죠. 이제 왜 선택지에 파이 6이라는 값이 등장하는지 아시겠죠? 네, 확실히 알겠습니다. 그럼 참고로 선택지에 있는 파이 3 라디안은 몇 도인가요? 이것도 변환 연습 삼아 해보면 좋겠네요. 네, 3분의 파이 라디안은 파이 라디안, 즉 180도를 3으로 나눈 것이니 60도가 됩니다. 문제에서 파이 3 관련 선택지, 그러니까 1번, 2번이 오답으로 제시된 이유는 아마도 수험생들이 Y 결선의 전압 위상차 30도랑 혼동하거나 아니면 단순히 30도랑 60도를 헷갈려서 파이 6 대신 파이 3을 선택하는 실수를 유도하기 위함일 겁니다. 그러니까 각도값 자체도 정확히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렇군요. 60도 파이 3는 여기서 관련 없는 값이니까 확실히 제외해야겠네요. 자, 그럼 이제 단위 변환까지 완벽하게 맞췄습니다. 우리는 선전류 IL은 상전류 IP보다 30도, 즉 파이 6 라디안 뒤진다는 사실을 명확히 이해했어요. 이제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잠깐만요. 다시 문제를 보니까 질문이 상전류와 선전류와의 위상관계는 이렇게 묻고 있고 선택지도 전부 상전류가로 시작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정리한 건 선전류가 기준이었는데 질문은 상전류를 기준으로 묻고 있네요. 이거 정말 중요한 포인트 같은데요. 맞습니다. 바로 그 지점, 여기가 이 문제, 그리고 델타 결선 위상 관련 문제에서 수험생들이 가장 많이 빠지는 함정입니다. 문제의 주어가 누구인지, 즉 누구를 기준으로 관계를 설명하는지를 놓치면 안 돼요. 우리는 분명 선전류 IL은 상전류 IP보다 30도, 파이 6 라디안 뒤진다고 배웠고 이건 명백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상전류는 선전류에 비해 어떤가? 라고 묻는다면 답은 달라져야 하죠. 아, 정말 그렇네요. A는 B보다 30도 뒤진다와 B는 A보다 어떻다는 같은 관계를 다른 시점에서 묻는 거니까요. 그럼 어떻게 답해야 할까요? 우리가 배운 공식을 뒤집어서 생각해야 하는 건가요? 정확히 그렇습니다. 관계는 변하지 않아요. 관점만 바꾸는 겁니다. A가 B보다 30도 뒤진다는 것은 반대로 생각하면 B는 A보다 30도 앞선다는 의미와 완전히 동일해요. 그렇죠? 따라서 선전류 IL이 상전류 IP보다 30도 파이 6 레드 뒤진다는 사실로부터 반대로 상전류 IP는 산전류 IL보다 30도 파이 6 레드 앞선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뒤진다 엘렉의 반대는 앞선다 리드가 되는 거죠. 아하, 그렇군요. 관점을 전환하는 게 핵심이었네요. 선전류 기준으로는 뒤지지만 상전류 기준으로는 앞선다. 와, 정말 명쾌해졌습니다. 그럼 이제 이 기준으로 선택지를 다시 봅시다. 우리는 상전류가 선전류보다 30도 파이 6 레드 앞선다는 내용을 찾으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선택지 중에서 상전류가 파이 6 레드 앞선다라는 설명을 찾아보세요. 찾아보니 3번 선택지, 상전류가 파이 6 레드 앞선다. 이게 정확히 우리가 찾던 내용이네요. 아하, 그래서 정답이 3번이 되는 거군요. 이야, 이거 정말 중요한 발견입니다. 단순히 델타 전류 위상은 30도 뒤짐, 이렇게만 외워서는 틀리기 십상이겠어요. 문제가 누구를 기준으로 묻는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관점을 바꿔서 앞선다, 뒤진다를 판단해야 하는 거네요. 아까 그 전기 기능사 AI 학습 노트 블로그에서도 문제에서는 상전류를 물어보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30도가 앞서겠죠. 라고 짚어준 부분이 바로 이 핵심을 말하는 거였군요. 그렇습니다. 실전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이 관점 전환에서 실수를 하세요. 기계적으로 선전류 기준 30도 뒤짐, 파이 6 레드 뒤짐만 생각하고 있다가 문제가 상전류는 하고 물어도 무심코 4번 뒤진다를 고르는 경우가 아주 흔합니다. 또는 각도값 자체를 헷갈려서 파이 6 대신 파이 3, 60도 관련 선택지인 1번이나 2번을 고르기도 하고요. 정말 중요한 실전 팁이네요. 앞으로 문제를 풀 때는 질문에서 주어가 무엇인지, 그러니까 선전류를 묻는지 상전류를 묻는지 꼭 확인하고 동그라미라도 쳐둬야겠습니다. 앞선다 뒤진다를 판단하기 전에 기준점 확인이 필수군요. 네, 아주 좋은 습관입니다. 특히 객관식 시험에서는 이런 작은 함정 하나하나가 당락에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문제의 질문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는 연습,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특히 델타 결선의 전류 위상 관계는 워낙 빈번하게 출제되는 단골 유형이니까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왜 그런지 그리고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원리하고 전략 모두를 딱 잡아두시면 큰 자산이 될 겁니다. 네, 오늘 덕분에 델타 결선 전류 위상 문제에 대한 그 막연한 두려움이 좀 사라지고 자신감이 생긴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해를 더 단단히 하기 위해서 Y 결선과의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아까 델타는 VL은 VP이고 전류에서 IL은 루트 3 IP 그리고 30도 뒤짐이라고 하셨잖아요. Y 결선은 이와 반대 특성이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가요? 네, 비교를 통해 델타의 특성을 더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Y결선에서는요, 델타와 반대로 선전류와 상전류가 같습니다. 즉, IL은 IP예요. 전류의 크기도 같고 위상차도 없습니다. 선으로 흐르는 전류가 그대로 상으로 흘러 들어가는 직렬 연결과 유사한 형태이기 때문이죠. 대신에 Y결선에서는 전압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선간전압 VL이 상전압 VP보다 루트 3배 크고 위상은 30도 앞섭니다. VL은 루트 3 VP이고 위상차는 플러스 30도 앞서는 거죠. 와, 정말 흥미롭네요. 델타는 전압은 같고 전류가 루트 3배 차이의 30도 뒤짐. Y는
전류는 같고 전압이 루트 3배 차이에 30도 앞섬. 루트 3배랑 30도라는 숫자는 같은데 적용 대상, 전류 전압하고 위상 방향, 앞섬 뒤짐이 딱 정반대네요. 마치 거울을 보는 것 같아요. 이걸 같이 기억해두면 헷갈리지 않고 둘 다 잡을 수 있겠는데요? 맞습니다. 그렇게 연관지어서 이해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이에요. 델타하고 Y는 삼상 시스템의 가장 기본적인 결선 방식이니까 두 방식의 전압-전류 관계를 쌍으로 묶어서 비교하면서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를 알면 다른 하나를 유추하기도 쉬워지고요. 좋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탐구한 내용을 깔끔하게 한번 정리해 볼까요? 오늘은 전기기능사 AI 학습 노트 블로그의 기출문제를 바탕으로 대칭 33 델타 결선에서 선전류와 상전류의 위상관계를 집중적으로 파헤쳐 봤습니다. 네,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이렇습니다. 첫째, 델타 결선에서 선전류 IL은 상전류 IP보다 크기는 루트 3배 크고 IL은 루트 3 IP, 위상은 30도, 파이 6 레드 뒤진다는 것. 둘째, 하지만 시험 문제는 종종 상전류를 기준으로 묻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관계를 반대로 적용해서 상전류는 선전류보다 30도, 파이 6 라디안 앞선다고 답해야 한다는 점. 셋째, 각도 단위 변환 파이 레디안은 180도를 능숙하게 해서 30도가 파이 6 라디안임을 바로 알 수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Y결선과의 비교를 통해 Y결선은 IL은 IP, VL은 루트 3 VP, 이고 30도 앞섬. 이 델타 결선의 특징을 더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까지요. 맞습니다. 공식 암기. IL은 루트 3 IP-30도. 단위 변환 파이는 180도. 관점 전환, 질문 주어 확인. 그리고 Y결선과의 비교. 이 네 가지를 기억하면 델타 결선 전류 문제는 확실히 정복할 수 있겠네요. 혼자 공부하시면서 때로는 외롭고 지칠 때도 있겠지만요. 오늘처럼 문제 하나를 깊이 파고들어서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었을 때 그 성취감 있잖아요. 그것이 여러분을 합격으로 이끄는 가장 강력한 동력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저희 더 딥다이브도 항상 여러분 곁에서 든든한 학습 동반자가 되어드릴게요.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노력은 반드시 빛을 발할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오늘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이해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릴 수 있는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는 델타 결선에서는 전류 위상차가 30도 발생하고 Y결선에서는 전압 위상차가 30도 발생한다는 것을 확인했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면 어떨까요? 델타 전류의 30도 위상차랑 Y결선 전압의 30도 위상차는 왜 발생하는 걸까? 이게 단순히 우연히 같은 값일까? 아니면 삼상 시스템의 벡터적 특성이라는 어떤 근본적인 원리에서 비롯되는 동일한 현상의 다른 표현일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고민해보는 과정에서 여러분은 단순한 공식 암기를 넘어서 삼상 교류 시스템의 본질에 더 깊이 다가갈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더 넓은 탐구를 시작해보시길 바랍니다. 와, 정말 깊이 있는 질문이네요. 단순히 어떻다를 넘어서 왜 그럴까를 생각해보게 만드는 질문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오늘 배운 내용을 토대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한 이 깊이 있는 탐구가 여러분의 전기기능사 합격길에 큰 힘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